안녕하세요. 리얼터 쌤리입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3일 캘리포니아 주민 투표로 통과된 발의안 프로포지션 19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55세 이상의 시니어들, 그리고 중증 장애인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산불이나 자연재해 피해로 본 피해자들이 이전하는 주택의 세금 감면을 통해서 하는 주택 보호 정책입니다. 오늘 내용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보드 오브 이퀄라이제이션 웹사이트를 참고했습니다. 거기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순서입니다. 먼저 프로포지션 19이 무엇인지 살펴보겠고요. 예, 두 번째로는 예전 법안과 새 법안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보겠고요. 세 번째로는 새 법안을 적용한 세금 계산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새 법안에서의 세대간 주택 양도 법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프로포지션 19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캘리포니아의 주택 세금 부과 정책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요소를 가지고 캘리포니아에서 주택 세금을 부과하는지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그 프로포지션 19이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는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주택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먼저 주택 구매 시 구매가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다른 말로 베이스 이어 밸류라고 하는데요. 예, 주택 구매할 때 구매가가 기준이 돼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반 재산세, 프로퍼티 텍스는 부동산 시장 가치의 1%로 제한합니다. 예, 세 번째로는 감정가, assessed value라고 하죠. 감정가, 매년 책정하는 감정가 증가율은 매년 2%를 초과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2%까지가 제한입니다. 예, 이 세 가지가 결합돼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주택 재산세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써니베일에 있는 한 집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 집의 사례를 통해서 얼마나 어떻게 지금 세금이 부과가 되고 있는지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3년도, 그러니까 18년 전이죠. 2003년도에 100만 불에 구매한 써니베이 집을 조사해 봤는데요. 예, 3,700 스퀘어풋, 그 세븐베드 3.5 베스인데요. 지금 현 시장가가 300만 불이다. 2021년 기준 300만 불인데 2020년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한번 볼게요. 예, 이 자료는 MLS에 있는 자료로서 이거는 프라이빗한 자료는 아니고 오픈되어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예, 그래서 2020년에 그 assessed value가 어떻게 되냐면 130만 불입니다. 예, 그러니까 2003년에 샀으니까 17년이 지난 2020년 assessed value를 매년 한 2%씩 계속 증가를 시킨 것 같아요. 시켜가지고 130만 불이 됐고요. 그럼 부과된 세금을 보니까 15,800불. 그래서 130만 불에 1.25%가 부과가 됐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은 지금 현 시세가 2021년 시세가 300만 불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MLS 자료에 있는 그 텍스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300만 불을 같은 세율로 1.25%를 적용하면은 36,450불이 되죠. 예. 그래서 지금 2021년 시세로 구매를 한다. 그러면은 36,450불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지금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현 주인은 지금 15,800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이 텍스 이어 밸류로 해서 그 세 가지 아까 말씀드린 요소를 적용해서 매년 2%로 제한했을 때 지금 실제로 assessed value, taxable value가 130만 불로 이렇게 나와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예, 그래서 텍스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구매하는 신구매자보다는 2만 불 이상을 적게 내면서 예, 지금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지금 이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주 새 법안에 대해서 프로포지션 19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법안의 골격은 해당되는 주택 소유주에 대해서 이전하는 새 주택에 대해서 기존에 주거했던 그 주 거주지에 부과되었던 세금의 가치를 이전하는 주 거주지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게 그 이 법안의 골격이고요. 해당되는 분들은 첫 번째로는 55세 이상의 시니어들, 두 번째로는 중증 장애인과 그 가족들, 세 번째로는 산불이나 자연재해의 피해자들. 그 적용 범위는요. 캘리포니아의 전 지역입니다. 전 지역 어디로 이주해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 이전하는 주택의 그 가격 범위를 또 보겠습니다. 이전하는 주택 가격의 범위는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기존에 거주했던 주 거주지와 시장가가 같거나 아니면 적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더 높은 경우죠. 예, 기존에 거주했던 주 거주지보다 새로 이전하는 주 거주지가 높은 경우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뭐 똑같이 그 세금 부과 가치가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두 번째 경우는 적용되는 그 범위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좀 조정된 세금 가치가 적용되는데 그건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적용 및 시행 일정은요. 시행 일정은 2021년 4월 1일 이후고요. 그리고 적용되는 그 시점은 그 판매 후 2년 내 또는 기존에 거주했던 그 거주지의 판매 후 2년 내 또는 어, 이주하고자 하는 거주지를 구매 후 2년 내에 또 판매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두 가지 트랜잭션 중에 하나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2년 내에 나머지 트랜잭션이 이루어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적용 가능 횟수인데요. 예, 3회까지 최대 3회까지 가능하고요. 다만 산불이나 재해로 인한 이전의 경우는 가능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예전 법안과 새 법안의 그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점을 보시면 새 법안을 이해하시는데 더욱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적용 가능 횟수를 보겠는데요. 예전 법안에서는 딱 1회 한정이 되었었고요. 예, 지금 새 법안은 3회까지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적용 지역을 보면요. 예전 법안에는 같은 카운티 내의 이전 또는 예전에는 딱 10개의 카운티가 정해졌었는데요. 그 10개 카운티끼리에 이전했을 때, 예, 그 경우에만 해당이 됐습니다. 그 10개 카운티에 대해서는 화면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새로운 법안에서는 뭐 어느 카운티로 이전하든 가주에 있는 모든 지역이 이전이 해도 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주 내에서만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적용 가격 범위를 보겠는데요. 예전에는 그 이전 주택의 가격이 시장가가 지금 기존에 주거하던 주거지의 시장가랑 같거나 아니면 적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법안에서는 모든 가격에 다 적용이 됩니다. 다만 예전에 거주했던 주 거주지의 시장가보다 높을 경우에는 조정된 세액이 적용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적용 기간은 똑같습니다. 예전에도 기존 주택 판매 후 2년 내, 예, 지금 새로운 법안도 두 가지 트랜잭션이 이루어지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2년 내에 이루어지면 되는 걸로 이렇게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새 법안이 적용된 이전하는 주택의 세금 계산법을 보겠는데요. 예, 그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전하는 그 주택이 그 기존에 거주했던 주 거주지에 거주했던 주 거주지와 시장가가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그 기존의 주 거주지에 그 부과되었던 세금 가치가 그대로 이전되는 곳에 적용이 되고요. 근데 더 시장가가 더 높을 경우, 이전하는 주택이 높을 경우를 한번 보겠는데요. 높을 경우에는 그
두 주택의 그 시장가 차액이 기존에 그 거주했던 부과되었던 그 세금 가치에 얹혀져서 조정된 세금 가치가 적용됩니다. 예, 이걸 한번 예를 들어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가, 지금 거주하던 주 거주지가 시장가가 90만 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부과되었던 세금 가치가 40만 불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전하는 그 새로운 주택의 시장가가 100만 불이라고 했을 때요. 두 주택의 시장가가 차이가 10만 불이 발생하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이전했을 때 기존에 주거했을 때 그 부과되었던 세금 가치 택서블 밸류 40만 불에 새로 그 두 주택의 시장가 차액인 10만 불이 얹혀져서 50만 불로 assessed value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taxable value, 뭐 accessible taxable value 같은 의미인데 좀 그 차이가 있죠. 사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그것까지 설명하면 좀 복잡할 것 같고요. 예, 일단 taxable value라고 할게요. taxable value에 그 40만 불의 taxable value에 10만 불이 더 추가가 돼서 차액이 추가돼서 50만 불이 새로운 taxable value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100만 불로 새로 주택이 이사 가고 그리고 원래 가주의 세금 부과 정책은 주택 구매할 때에 그 세금이 기준이 되지만 새로 100만 불짜리를 구매하지만 예전에 거주했던 주택의 그 택서블 밸류가 그대로 양도되는 그 양도되고 또 그 주택의 시장가 차이만 얹혀져서 세금이 부과되는 그러한 혜택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을 꼭 다루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봤는데요. 새 법안이 적용이 가능한 범위와 시기를 보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 법안이 시행되는 시기는 2021년 올해 4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행되고 있죠. 근데 적용 범위가 좀 이 부분을 좀 볼게요. 이 법안에서 요구하는 그 4월 1일이란 기준은 뭐냐면요. 두 주택의 그 부과된 세금 그 가치가 트랜잭션이 양도가 완료되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4월 1일 이전에 그 주택을 판매를 했던가 기존 주택을 판매했던가 아니면 새로운 주택을 미리 구매를 했더라도 둘 중에 어느 걸 먼저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두 번째 트랜잭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전이 돼야 되니까 그 두 번째 트랜잭션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그 텍스업을 밸류가 양도되는 시점이 4월 1일 이후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집을 먼저 구매를 하고 4월 1일 이전에 먼저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2년 내에 집을 파는 시점이 4월 1일 이후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적용이 가능해요. 이게 거꾸로 된 경우도 가능합니다. 4월 1일 이전에 집을 판매를 하고 그리고 4월 1일 이후에 집을 2년 내에 구매를 했다라고 하면 판매 시점에서부터 구매 시점이죠.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그 택서블 밸류가 양도가 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 보드 오브 이퀄라이제이션 조세 형평국의 웹사이트에 의하면 뭐 단서를 하나 달긴 했어요. 단서를 한번 읽어보면 향후 입법안이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업데이트가 있으면 웹사이트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뭐 아직까지 뭐 그런 특별한 이 사항은 없습니다. 거기에서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지금 화면에 나오는 내용이 FAQ로 질문과 답이 있고요. 그 적용이 된다고 나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근데 실제 트랜잭션이 있으실 때는 뭐 주변의 회계사님하고 상의하시는 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새 법안의 그 세대간 주택 양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간 주택 양도는요, 프로퍼티 텍스 베이시스를 자녀 또는 손주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먼저 예전 법안과 새 법안의 차이점을 보겠는데요.
주 거주지와 그 외 부동산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주 거주지를 보면요. 예전 법안에서는요. 어, 부모님하고 조부모님이 본인의 주 거주지를 자녀 또는 손주에게 양도할 때 그 가격과 그리고 그 양수받는 사람이 이걸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상관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새 법안에서는 어떻게 그걸 규정하고 있냐면요. 자녀 또는 손주가 이거를 받아서 똑같이 주 거주지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 또는 손주가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어, 양도하는 그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의 그 주택 그 가격이 그 양도할 때 그 아무런 상관이 없었는데 새 법안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기존 택서블 밸류에다가 크레딧을 100만 불까지만 줍니다. 예. 그 전에 법안에서는 기존 택서블 밸류가 가격이 상승돼서 얼마가 되었던 간에 그걸 다 그대로 인정돼서 택서블 밸류가 조정이 안 됐었어요. 근데 이거는 바뀐 법안에서는 100만 불까지 그 시장 가치랑 비교해 가지고 택서블 밸류 플러스 100만 불, 그 이상이 초과되는 거에 대해서는 조정된 세액이 적용됩니다. 그 부분은 또 뒤에 가서 또 예를 들어서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주 거주지 이외에 그 양도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100만 불까지 그 세액 가치를 양도를 혜택을 줬어요. 똑같이. 근데 새로운 법안에서는 주 거주지 이외의 부동산은 인정을 안 해주는, 예, 그래서 세금 혜택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접수 기간은 예전에는 3년 이내 또는 그리고 제3자의 양도하기 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먼저 이 양도되는 시점은요. 양도인이 사망했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양도되는 시점은 그 사망 이전에는 안 되고요. 그 양도되는 시점 그 혜택을 받을 때 이 프로퍼티 텍스 베이시스에 대한 세금 혜택은 사망한 이후부터 그 혜택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새 법안에서는 양도 후 1년 내에 접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전 법안보다는 좀 타이트해졌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시행일은 2021년 2월 15일 이후부터 새로운 법안이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새 법안에서 따르는 그 양도되는 주택의 그 세금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규정을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양도하는 시점에서의 그 페어 마켓 밸류, 그 시장 가격이 원래 부과되었던 과세 가치 플러스 100만 불을 초과하느냐 아니면 그 이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데요. 예, 양도하는 시점에서 그 시장 가치가 그 원래의 과세 가치 플러스 100만 불보다 같거나 작을 경우에는 예전에 그 양도하는 분이 부과되었던 그 세금과 똑같이 그대로 그 가치가 인정받아서 양도가 되고요. 근데 만약에 그 시장가가 양도할 때 시장가가 그 원래 그 세금 부과 가치 플러스 100만 불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차액이 시장가와의 그 차액이 원래 부과되었던 세금 가치에 얹혀서 그게 조정된 세금 가치로 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그 한 예를 보겠습니다. 그 앞서 봤던 그 써니베이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써니베일의 그 100만 불짜리 그 원래 구매할 때 100만 불짜리 2003년에 구매할 때 100만 불짜리 집이 2021년에 양도된다고 했을 때 그 자녀나 손자한테 양도된다고 했을 때 그 원래 그 assessed value가 세금 부과됐던 밸류가 130만 불이었죠. 그죠? 2020년도에. 근데 2021년도 보면은 시장 가치가 300만 불이 됐습니다. 그래서 130만 불에다가 그 100만 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크레딧 받으면은 230만 불이 되죠. 그렇지만 시장 가치는 벌써 300만 불이 됐어요. 그래서 70만 불의 시장가와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2020년에 부과되었던 130만 불 플러스 물론 또 2% 늘 수는 있죠. 2021년에 만약 부과된다면요. 그 130만 그냥 같은 가격으로 해서 그냥 심플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30만 불 플러스 그 시장 가치 차액인 70만 불 해서 200만 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된 세금 가치가 200만 불로 돼서 세금이 매겨집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그 300만 불의 시장 가치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자녀들도 130만 불에 대해서 부과되는 그 시장 가치에 대한 시장 가치가 아닌 오리지널 세금 가치로 이렇게 세금을 낼 텐데 이 바뀐 세법은 130만 불 플러스 100만 불 해가지고 그것만 딱 적용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차액 70만 불을 얹혀서 200만 불로 해서 70만 불이 더 얹혀진 조정된 세액 기준으로 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55세 이상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아니면은 그보다 55세 이하이신 미만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앞으로 주택 계획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이외에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희 유튜브에다가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캘리포니아 보드 오브 이퀄라이제이션 주정부 사이트에서 다른 또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 개 다뤄져 있습니다. 거기 참고하셔도 되고요. 예,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예,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